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강철부대 3가 이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달부터 5월 초까지는 이제 강철부대에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수부대, 뭐 특전사 예비역이든, 뭐 이제 뭐 707 예비역이든, 뭐 UDT 예비역이든 해서 지원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이제 뭐 미팅도 갖고, 뭐 면접도 보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인원이 다 뽑히면은 이제 뭐 5월 말에서 뭐 6월 초부터 이제 촬영을 실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철부대 1, 2는 거의 요 근래에 현대에 해왔던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 중에 거의 원조격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밀리터리 서바이벌들 중에 제일 잘 연출하고 잘 꾸민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방송에 어떤 좋은 점들과 멋있는 점들도 있지만 그 뒤에 뭐 작은 작품들도 있듯이,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예시를 드릴 때, 그 국가가 부른다 더 솔저스 뭐 나왔는데도 사람들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제가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제가 나왔던 자부심 갖고 있는 SBS에서 송출했던 더 솔저스도 지금 뭐 시즌2를 한 해 만에라는 뭐 찌라시도 안 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수면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강철부대 3는 1, 2에서 워낙 흥행이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 한다라고 하면은 1, 2를 봤던 뭐 여성 팬들이나, 또 군대 시절을 그리워하던 뭐 어르신들, 아빠뻘 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왜냐면 남자들은 무조건 또 군대 관련된 거를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청률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철부대 3에서 어느 부대가 나온가에 대해서가 저는 제일 주목해 볼 만한 포커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철부대 1에서는 뭐 UDT 특전사 707,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강철부대 1이 흥행할 거라는 생각이 안 돼 있었어서 강철부대 제작진이 을이었고, 강철부대에 나가려고 하는 플레이어 분들이 대부분 갑이었습니다. 갑에. 그래서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강철부대 나와달라고 그 당시에는 제작진들이 애걸복걸하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강철부대 1이 그렇게 해서 멤버를 잘 짜가지고, 뭐 특전사도 쪼개가지고 이제 707 특전사 나누고, 그 다음에 뭐 SSU, 그 다음에 UDT 해병대, 그 다음에 SDT, 이렇게 꾸역꾸역 팀 6개 내지 8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시즌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게 성황리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플레이어가 하고, 또 거기에 나왔던 그날 그때 나왔던 출연자들이 굉장히 캐릭터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슈를 모을 수 있는 약간 스타성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이진봉 선배님, 그다음에 박군 선배님 뿐만이 아니라 또 뭐 육준서 대원, 예, 강철부대 UDT 쪽에는 뭐, 그러면서 SSU에는 뭐 황충원 대원님 지금도 연예계 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비주얼이나 스타성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웍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고, 또 지금 이제 잊혀졌지만은 박중사 707 박중사님도 처음에 이제 이 강철부대 초반 시작할 때 점화의 불을 굉장히 저는 많이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뭐야 하면서 막 집안 싸움하는 어떤 어그로 끌어주고 막 하다 보니까 방송이 진짜 뭐 엠넷이나 예능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자극적인 예능 프로그램처럼 편집 수위 높은 그런 것처럼 진짜 뻥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해줬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을 이제 띄우다 보니 강철부대 2는 이제 완전 제작진들이 제가 볼 때는 갑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비역군들이 약간 이런 방송 쪽에 나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 있는 사람들이 다 지원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강철부대 2는 약간 컨셉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았었거든요. 30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었고, 출연했던 플레이어들 중에, 그리고 대부분이 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비주얼들이 원보다는 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비주얼적인 것만 봤을 때 마이크웍이나 뭐 이런 걸 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2에서도 흥행할 수 있었던 어떤 요점들은, HID 음성부대가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대외적으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살트라는 이제 또 구조 부대인데 굉장히 희소하고 소수인 부대, 이것도 음지 부대는 아니지만서도 이게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대가 또 베일에 벗겨져가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초반에 이제 기대감을 모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육군 수색대나 뭐 육군 특공대가 나올라나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특전사 선배분들이 소방관이에요. 대부분의 소방관에서 구조 특채 있잖아요. 불 끄고 뭐 위험한 활동에서 구조하고 행정 업무하는 소방공무원분들 말고요. 그런 사람은 다 특전사나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거든요. HID 나온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이런 소방관 팀에 한 팀 만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부대잖아요. 예, 소방 부대이기 때문에. 하고 또 경찰 특공대에서도 해양 경찰 특공대랑 그다음에 이 뭐냐 그다음에 그 경찰 특공대랑 해양 경찰 특공대도 이 뿌리가 다 특수부대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철 부대에 이렇게 하나하나 팀을 편성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해양 경찰 특공대로 한 팀이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해양 경찰 특공대로 또 아니 경찰 특공대로 한 팀이 만들어줘도 굉장히 저는 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지원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찰 특공대 출신들 중에서도 하고 또 해양 경찰 특공대 중에서도 소방관 출신 선후배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더솔저스 나왔을 때 이런 나갔을 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아 나도 되게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솔저스에서는 이 경호처 있잖아요. 청와대 경호처 쪽에서 거기에도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경호처가 워낙 보수적인 이제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이 좀 약간 실력 좋고 체력 좋고 지금도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고 되게 비주얼 좋은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거기 처에서 이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경호처에서도 한 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 쪽으로만 해가지고 한 팀 만들면은 제가 볼 때 너무 이제 좀 시즌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용병팀으로 하나 만들어도 되고, 용병이라는 게 해상용병도 있고 육상용병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 군대 선후배들이 지금 해상용병도 이번에 갔고, 예전에는 이제 육상용병으로 이라크 막 대사관에서도 이제 경호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시즌을 이어갈 때 용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도 굉장히 이게 화제를 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대 관련된 걸로 부대로만 너무 이렇게 국한돼가지고 팀을 꾸리기에는 좀 나중에는 이제 시즌에 어떤 소재적인 부분에서 고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용병을 만든다든지 용병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있는 소방 그 다음에 해경 그 다음에 육경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경호처도 뭐 허가가 난다면은 이렇게 한 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전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모든 뿌리가 또 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과거 특수부대 컨텐츠를 최초로 유튜브에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의견 제시를 가볍게 합니다. 뭐 제 채널을 누가 보겠냐마는. 그래서 강철부대 3는 또 이제 따놓은 흥행 보증 수표다라는 거를 또 이제 제가 중두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소스나 뉴스 기사 같은 거 확인하고 또 어느 부대가 나올 것 같고 또 뭐 또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번 시즌은 뭐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뭐 누가 이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리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강철부대 3에 대한 두각이 하나도 안 나오고 하겠다는 내용만 이제 기사화로 떴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어느 부대가 나오냐에 따라 또 어느 부대가 얼마만큼 또 출연하냐에 따라 이게 흥행이 되냐 마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강인한 팀들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또 이야기를 더 덧붙이자면 육군에서도 괴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전사가 우승하고 특전사 시즌 1, 시즌 2에서도 되게 상위권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2는 우승했고 강철부대 1에서는 3인가 했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사람들이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고 네티즌들도 하는 이야기가 특전사는 인재풀이 많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재풀이 많지 않냐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UDT도 굉장히 소수예요. SSU도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UDU 소수예요. CCT 굉장히 소수예요. HID 소수예요. 근데 특전사는 유독 그 특수부대 치고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제 기준에는 특수부대 같지 않은 특수부대 같은 자원들도 많지만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숨어있는 이런 괴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자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전역했었을 때 그 예비역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철부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예비역인 사람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의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전사가 707을 제외하고 뭐 특임대랑 뭐 그 다음에 대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전사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강철부대 3에서는 좀 특전사가 좀 성적이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재 풀이 워낙 많다는 어드밴티지가 제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UDT에서 예비역이 10명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특전사에서는 뭐 150명이 예비역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 칩시다. 더 솔저스에서도 특전사 출신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거의 진짜 6알, 7알이 다 특전사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더솔저스 면접 볼 때도 특전사 출신들이 면접을 진짜 많이 봤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또 강철부대도 마찬가지고요. 원투 할 때 진짜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비역분들이 특전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면접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원들 중에 비주얼 괜찮고 뭐 체력 좋고 그 다음에 뭐또 이력 좋고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자원이 확률적으로 뽑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특전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색대 있잖아요. 수색대를 따지면은 특수부대 특전사보다 훨씬 인재풀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수색대 출신들 중에 뭐 트레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전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격투기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뭐 특공대나 수색대 뭐 경호처 국방부 경호처 이런 쪽도 뭐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렇게 소재로 쓴다면은 거기에도 전 숨은 괴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수부대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육군 수색대가 한 팀이 꾸려져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색대 예비역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강철부대를 응원하면서 또 시청률에 도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경호처에서 한 팀이 꾸려져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육군인 출신들 있잖아요. 뭐 육군 특전사 제외하고 그러면은 육군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특수부대 뭐 4년제 특수부대 출신 부사관 직업군인들 뭐 장교분들이 아니지만은 병사 출신인데 경호처로 나왔네 하게 되면 병사 출신이었던 예비역분들이 강철부대에 우리는 보병 출신인데 뭐 강철부대에서 껴주지도 않고 소재로도 안 쓰는데 우리가 왜 봐 이랬던 사람들도 시선이 가게 되고 시청을 하게 되는 어떤 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재들도 한번 이렇게 접목하면은 제작진들 측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부대 기사를 받고 3도 지금 계속 제작 단계인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인원들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를 본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나 또 이쪽에 좀 야망이 있는 하고 또 약간 좀 이런 연예계나 좀 이런 크리에이터로 뭔가 발돋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 컨텐츠를 보고 뭐 참고하셔서 뭐 지원해 보시는 데에도 약간 참고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